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던 도중에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종종 할 때가 있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정말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통령이 김정은 말이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즉각 수정해주지 않으면 방송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네, 추미애 대표도 뭔가 어색함을 순간 느꼈습니다.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얼른 바꾸긴 했는데 정치인들은 워낙 선거철이 되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피곤하고 그러면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일정이 굉장히 분출을 다투게 움직여야 되고 또 수많은 현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조차 사실 의식을 못하고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런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추미애 대표는 바로 그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바로 수정을 했네요. 어떤 이제 대표나 다른 분들은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해요. 막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아까 그거 말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데 추미애 대표는 그래도 바로 그걸 저도 가끔 인정을 했네요. 내용에 막 심취해서 말을 하다 보면요. 제 생각과는 다른 말을 간혹 뱉기도 합니다. 나중에 지적을 받고 제가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과거에 새누리당에서도요. 과거 새누리당 후보 이름을 잘못 말하는 실수가 있었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대표도 아깝고 이준석 후보도 아깝고 둘 다 시키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준석만한 인물은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애국심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번 넘게 연설하다 보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네, 말실수였죠. 안철수가 아니라 이준석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에 저렇게 피곤하고 정신없다 보면 또 정치인들이 말실수를 좀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유권자들은 일단은 그래도 이런 정치인들의 소소한 말실수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말실수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고 방송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인간적인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실수 같은 경우는 그 정치인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보면은 김무성 대표도 지금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거듭되는 정치 빡빡하게 돌아가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아마 보면 우리는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는 감감이 약간 서늘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예. 야당에서 그 차기 대통령은 김정은이다 이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아마 추미애 대표의 잠재의식에서 조금 남아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국당도요. 선거는 선거대로 그리고 당권 경쟁은 당권 경쟁대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오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사진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전국 각지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눈도장을 찍기도 바쁘고요. 정신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들 자신의 얼굴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그려진 케이크를 주변에 보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것도 무슨 선물입니까? 이거 보내도 되는 겁니까? 괜찮나요? 서국장님?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여야가 다 어떤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대표 임기가 8월 달에 끝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 지방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는 2020년에 총선의 공천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여든 야든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야당의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 총선을 앞둔 정계 재편 과정에서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표밭을
다지면서 가서 지원 유세도 하고 이렇게 같이 스킨십을 해야 네. 나중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3표라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중진들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다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네. 한국당은요, 이 당 내홍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이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함합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 이에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또 맞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충북에서 유일하게 자기 지역의 도의원도 공천 못한 사람. 그러고 몰라요. 개가지서도 기차는 간다. 이건 어느 상황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정우택 그 의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좀 냈지 않습니까? 네. 내면서 지금 상태로 가면 보수의 괴멸이 불보듯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당대표가 좀 충정 어린 헌신, 백의종군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사실상 홍준표 대표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제 그런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맞받은 건데 저는 뭐 당의 어떤 중진이든 초선 의원이든 당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당대표가 그런 소속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저렇게 받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이겠느냐. 네. 물론 그동안에도 이제 홍 대표의 어떤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시절은 바로 또 선거를 목전에 둔 이런 상황이고 물론 정우택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도 여러 가지 뭐 차기 당권 같은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끌어안으면서 네.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다 하나가 돼서 좀 전념하자 이런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 지역구는 도의원도 공천 못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